서울 강남 도곡동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인 3층 주택. 조용한 아침, 새 가사도우미가 처음으로 그 집 대문을 들어섰을 때 15년을 묵묵히 지켜온 진돗개 바람이 달려왔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정원에 뿌려진 낯선 기억의 조각들, 그리고 벽 너머 누군가의 숨죽인 시선. 그 집엔 오래된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서울 도곡동 고급 주택가. 그 조용한 골목 안쪽에 담쟁이 덩굴이 감싸 안은 3층 주택이 있었습니다. 봄볕이 유난히 강했던 그날, 박서연은 처음으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철제 대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싱그러운 정원의 향기가 서연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가방끈을 꾹 쥔 채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가사도우미 박서연입니다. 철제 대문이 무거운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도심 속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가지런히 다듬어진 관목들, 작은 분수대, 그리고 오래된 느티나무. 봄 기운이 완연한 정원 풍경 속에서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집 현관 계단에 앉아있던 한 마리의 진돗개였습니다. 날카로운 귀와 단단한 체격의 진돗개는 꼿꼿이 앉아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주인 장명호 교수가 나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아, 왔군요. 들어오세요. 주름진 얼굴에도 위엄이 서려 있는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들어서자 진돗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낯을 많이 가리는 녀석이라 처음에는 조금 경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수의 말과는 달리 진돗개 바람은 서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은 서연의 앞에서 멈춰 서더니 기쁨에 찬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벼댔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기쁨에 벅차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장명호 교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람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 보는 일입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저절로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람의 따뜻한 털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전에 개를 키우셨나요? 교수의 질문에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녀의 삶에는 많은 기억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명호 교수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의심인지 혹은 희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교수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에 대한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서연이 장 교수의 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서연은 정원의 테라스를 닦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테라스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피아노 선율처럼 그녀의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손에 든 천으로 유리창을 닦으며 서연은 문득 이 집의 모든 것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다가와 서연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바람의 귀 뒤를 긁어주었고 진돗개는 만족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닦으면 좋아할까? 서연의 중얼거림에 바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정원 구석에 자리한 작은 돌계단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으로 가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서연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돌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바람도 그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돌계단 옆 작은 공간에는 낡은 정원용 창고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저절로 창고 문고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낡은 나무 냄새와 함께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냄새.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강지민이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는 중이었는데 지민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는 청소할 필요 없어요. 애초에 이쪽은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민의 말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서연과 지민 사이에 몸을 뒀습니다. 진돗개 등 털이 살짝 곤두섰습니다. 바람, 이리 와. 지민이 명령했지만 바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지민의 눈에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찾으세요. 응접실로 올라가 보세요. 지민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이 서연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나자 지민은 바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응접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서연은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장 교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켠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소녀와 하얀 강아지의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저기, 혹시 장 교수가 응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서연이 바라보는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손녀와 바람이 어릴 때 모습입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깊은 상처가 묻어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서연의 질문에 장 교수의 주름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8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장 교수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바람이 어느새 계단을 올라와 서연의 곁에 섰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지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 지민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를 잃은 장 교수의 슬픔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서연의 손가락이 목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목에 뭔가를 걸고 다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목걸이 자국처럼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목걸이에 대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톱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래 바람아? 서연이 무릎을 굽혀 바람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진돗개가 몸을 돌려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을 부르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묵 속에서 바람을 따라갔습니다. 바람은 서연을 3층으로 이끌었습니다. 장 교수의 서재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서재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장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전화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엿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바람이 그녀의 발치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까지 해봐야 할까요? 아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장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목걸이. 그래, 그 목걸이가 결정적일 겁니다. 뒷면에 To my star라고 새겨진.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손길의 감촉,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서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서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장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노인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갑자기 이리로 와서 장 교수의 시선이 서연의 목에 머물렀습니다. 희미한 자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기억하나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별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의 옆에는 아직 어린 바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사진을 떨리며 받았습니다. 소녀의 웃는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누구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교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손녀, 장서희입니다. 서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마구 충돌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집에서 뛰어놀던 기억, 바람과 함께 정원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그날의 사고. 전 박서연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걸이를 기억하나요? To my star라고 새겨진.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지민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벽을 짚으며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지민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일을 하려 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목걸이에 대한 기억, 그리고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 교수는 아침부터 외출했고 집에는 서연과 지민, 그리고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바람이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털이 곤두섰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의 시선은 지민의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람아, 왜 그래? 서연이 바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진돗개는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게 좀 통제해 줄래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바람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잡았지만 진돗개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가 오늘따라 예민한 것 같아요. 지민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을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죠? 질문에 담긴 저기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에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불안과 공포가 배어나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정말로? 바람의 으르렁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지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연의 팔을 갑자기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서연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답해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서연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지민의 소나귀에서 팔을 빼내려 했지만 지민의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놓으세요. 아파요. 그 순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진돗개가 지민을 향해 사납게 짖었고 지민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저주받은 개. 넌 항상 방해만 했어. 지민의 중얼거림에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서연과 지민 사이에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은 갑자기 감정을 추스른 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억지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죄송해요. 지민은 빠르게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서연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듯 기대왔습니다. 오후 장 교수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얼마 후 한 남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장 교수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정원에 있을 때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씨?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네, 오재현이라고 합니다. 민간 탐정이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십니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고아원에 오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에는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저인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어디서? 재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서연 씨, 혹시 15년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서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번쩍이는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에 차 안,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기억이, 그때 정원 한쪽에서 지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서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지민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기억이 나면 연락주세요. 장 교수님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재현이 떠난 후 서연은 바람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꿈에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야, 서희야.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장 교수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 교수는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서연도 함께 자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들어섰을 때 장 교수와 지민 그리고 도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재현도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군요. 장 교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서연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8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장 교수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서연 씨, 아니, 서희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이 집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날의 사고.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서연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장 교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연 씨와 우리 가족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서연 씨가 바로 우리가 8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손녀 장서희라는 사실입니다. 방 안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의 말이 끊겼습니다. 서연, 아니,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할아버지와의 추억, 바람과 함께 놀던 순간들. 그날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목에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목걸이, 별 모양 목걸이가 있었어요. 장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별 모양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To my star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7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란다. 네가 항상 별을 좋아했으니까.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의 감촉, 그리고 그것이 물속에서 끊어지던 순간 사고가 났어요. 차가 강으로 빠졌고 누군가 내 목걸이를 잡아당겼어요. 서희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 교수가 재현을 바라보았고 재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8년 전 장서희 양은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구조되었지만 서희 양은 실종되었죠. 재현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최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에서 다른 차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 차량의 소유주가 바로 그만! 지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냥 도윤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도윤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야. 장 교수님이 항상 서희만 특별히 여기고 서희의 아버지인 민석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방 안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민의 자백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8년의 기억 상실, 고아원에서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지민의 질투와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난 서희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차가 물에 빠졌고 지민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차를 강으로 밀어버렸고 물속에서 서희의 목걸이를 빼앗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서희는 기억을 잃은 채
강 하류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떻게 알았지? 장 교수의 물음에 모두의 시선이 진돗개에게 향했습니다. 바람은 서희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할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항상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서희의 손이 바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는 15년 동안의 기다림과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지민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내 별이 돌아왔구나. 바람이 그들 곁에서 기쁨에 찬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비가 그치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서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함께였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공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진돗개는 여전히 서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곧 도착할 거야. 장 교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던 아버지 민석과 어머니 미정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부모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걱정 마라. 네 부모님은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할아버지의 말에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도착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의 시선이 문 쪽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 여자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남자는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서희에게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희야,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희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람도 함께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마침내 서희는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딸. 미정의 손이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서희의 어린 시절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를 빗어주던 모습, 아버지가 어깨에 태우고 공원을 걷던 순간들. 기다렸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민석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강인해 보이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그들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기쁨의 찬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아, 너도 컸구나. 미정이 무릎을 굽혀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 듯 했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모두 강남의 집에 모였습니다. 도윤도 조용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는 지민의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깊은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장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의 테이블에는 오랜만에 풍성한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민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민은 어떻게 됐나요? 서희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난 그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과거에 묶여 있기보다는. 서희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바람이 서희의 발치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15년 만에 자신의 옛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책들, 인형들, 그리고 벽에 붙은 별 스티커들, 바람도 함께였습니다. 진돗개는 항상 그래왔듯이 서희의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바람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서희의 손이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돗개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 바람은 진정한 가족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서희는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To my star. 이제 그녀는 정말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별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바람이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서희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방황 끝에 찾아온 평화와 안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서희의 속삭임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거렸고 담쟁이 덩굴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집안을 감쌌습니다.